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종로구 등 서울 지역 4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경기 광명과 하남시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돼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를 놓고 규제를 더 풀자는 한국당과 더는 안 된다는 민주당에 맞서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윤재승 대우제약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익범특검이 6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휴대전화는 김 지사 측이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리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도 빠르고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도 크지만 대책은 부족합니다. 더 깊은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에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다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3원칙을 참모들에게 직접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때에 규제 혁신을 이루어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란 판단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과감하게 규제 혁신에 나서라고 주문하면서 규제개혁 3원칙을 직접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두고 규제를 하려면 금지된 것 말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신산업의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독려하는 일정을 줄줄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와 통화에선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네, 관련된 규제개혁 소식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 어지간한 대못도 잘 걸면 이 탁하고 뽑아낼 수 있는 노루 발못 뽑이, 이 속칭 빠루라는 공구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인 빠루를 들고 규제의 대못을 얼마나 잘 뽑아낼지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규제의 숨통을 틔워서 일자리를 만들자. 그건 정말 대명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집권 여당 민주당은 예전에 야당 시절에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게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학습 효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 대통령 재임 당시에 지지층이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권에서는 이 현재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의 한쪽 날개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이렇게 양날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규제 강화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당 중진들 중에서는 이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달래고 설득할지 고민이다, 이런 말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혁신, 일자리 만드는 지금 어쩌면 반드시 해야 될 과제처럼 됐는데 이동영 부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일자리 팍팍 생기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이 잘 되면 이 기존 은행원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IT 관련 일자리는 크게 늘어납니다. 또 인터넷 은행과 협력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쇄적으로 태어나면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학교 설립이 까다롭고 카지노 설립 규제도 엄격하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 많고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규제를 풀면 외국과 비슷한 환경의 교육시설이 생길 수가 있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덩달아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거 역대 정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규제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자, 10년 전에 있었던 규제 이야기 한 토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불공단 바로 길 건너가면은 교량이 하나 있는데 커브 한번 트는데 폴이 서 있는데 그거 한번 옮겨주는 것도 몇 달 됐는데도 옮겨지는데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이 규제정보 때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실제 내용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 드라마에서 인기를 끈 이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살 수 있고 정작 한국에서는 못 산다 이런 규제 내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과로는 항상 규제가 더 늘어나고 정권이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가 마차를 앞서가지 못하도록 성능을 제한했던 이 붉은 깃발 사례를 들며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표를 생각하면 규제 개혁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후대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정부의 장점 뭡니까? 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 소통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이 규제 완화라는 게 결코 풀지 못할 방정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의지에 따라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부 장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언급해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불거진 사퇴서를 일축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려운 고용사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확대 해석돼서 나온 그런. 연내 고용 회복은 힘들다며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자리도 좀 희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우선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양면성이 있는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 자체가 무오류라고 하는 거가 너무 극단적인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가계 동향 통계 표본이 잘못됐다는 여당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전격 취소되면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도 그렇고 9월 남북 정상회담도 일정 잡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주권 문제라며 이달 내 개소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곤란해졌습니다. 8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개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 다시 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연락사무소 개소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9월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내린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 남북 정상회담의 9월 개최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카드를 전격 취소해버린 지 오늘로 사흘째지만
평양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부 선전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를 엉뚱하게 풀어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했을 때 북한은 8시간 만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미국을 붙잡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선 무역 분쟁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세 분석 기사만 내놨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분석하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군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특수부대들이 남조선의 진해 해군 기지에 기어들어 우리를 겨냥한 비밀 훈련을.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살얼음판을 건너보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싱크탱크의 여직원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 흔적들도 나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함 전 사장은 3년간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서 600여 차례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건은 서울 반포동과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결제됐습니다. 때문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빵집을 비롯해 카페 등 결제 내용이 집중된 곳은 자신이 만든 싱크탱크인 포럼 올해의 30대 여직원이 사는 빌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현재 함 전 사장의 자택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포럼 회원 운영진 중에 사무국장만 거기서 하냐. 반경로 한 3, 4km 범위내에 사는 사람이 8명도 넘어. 그 포럼홀에도 법인카드가 있어요. 당연히 제 거 썼죠. 함 전 사장은 포럼 여직원의 해외 출장 동행과 관련해서도 다른 포럼 관계자들도 함께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저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따라온다고. 같은 비행기 타고. 그 비용은 다 제 비용이지 물론. 나는 내 비용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의 법인카드를 없애달라는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한솥밥을 먹은 사이죠. 협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첫 만남부터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책실장이 오늘 여야 대표로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당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전에 당정청 회의를 자주 했다며 과거 2년부터 꺼냅니다. 청와대 계실 때 뵙고 전에 10년 만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덕담을 건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당에서는 대체로 의원들 의견이 대표님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두 대표는 한솥밥을 먹었던 만큼 협치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민생 문제 등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며 간극이 있음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보수 세력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그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대립보단 통합과 협치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여론 조작을 확인하고도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성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지사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새 전화기를 제출해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2개 중 1개를 분실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나머지 휴대전화 1개는 2년마다 교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 수사를 비판한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 대해선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특검 출범의 이유가 됐지만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찰이었더라도 아마 경찰에서 수사한 것 이상으로 수사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특검은 송인배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의 직권 남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오래전 눈길을 끌었던 TV 광고죠. 이 광고 카피는 어제의 세상을 떠난 미국 보수 정치의 검을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에겐 남달랐던 일화가 많았습니다. 맥케인은 베트남 전쟁의 해군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하노이 상공에서 격추된 뒤에 이렇게 생포됐고 이후 5년 넘게 전쟁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의 아버지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것을 알고는 먼저 석방하겠다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맥케인은 거절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수감된 동료 장병이 먼저 석방되지 않는다면 나는 남겠다. 바로 이런 이유였죠. 모진 고문 끝에 이후로 그는 50년 동안 그의 팔을 높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스스로 빗지 못했고 대중 앞에서는 이렇게 자세가 어색했습니다. 이번엔 1년 전 국회의사당입니다. 맥케인은 뇌종양 수술로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지만 수술 열 하루 만에 고향 애리조나주에서 워싱턴으로 3,000km를 날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소속 정당 공화당이 당론으로 정한 오바마 업적 지우기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그는 2008년 자신의 대통령 꿈을 좌절시켰던 경쟁자였습니다. 정적이란 이유로 흠집내기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정치 풍토에서 맥케인은 남달랐던 겁니다. 그의 한 표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또 너무 입바른 소리를 자주 해서 존경했으나 부담스러웠던 인물.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이 있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우리 여의도 정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따지는 그저 그런 정치. 맥케인이 떠난 자리를 미국인들이 슬퍼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그 사람 같은 정치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